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소식을 전하는 구구폴더입니다.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놀라운 변신을 한 우리 한국이 OECD 회원국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의 말입니다. OECD는 세계 시장 경제와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한 다원적 민주주의 회원국들의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 기구인데요. 이러한 OECD를 15년간 이끌어온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월 1일 호주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지낸 마티아스 코먼 차기 사무총장과 임무를 교대하는 앙헬 구리아 총장은 멕시코 국적으로 5년 임기를 2번이나 연장해 역대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기록되었는데요. 한국에는 좋은 친구가 많다면서 임기를 마친 후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이 OECD 회원국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반증이고, 이 역시 한류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류는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며 위로와 함께 지금 이 순간도 기쁨을 선사하고 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뜻이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도 이에 발맞춰 똑같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K-팝 스타들이 사회 정의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대의를 지원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한류 스타들의 활약상을 보도했듯이, 블랙핑크는 기후 변화에 앞장서고 있고 7인조 그룹 슈퍼엠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등 한류 스타들은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류는 K-팝에서부터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웹툰 등 모든 분야의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쾌거로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이파라파 야무냐무가 아동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라카치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6월 2일에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에 발표한 볼로냐 라카치상 결과에서 아파라파 야무냐무는 코믹스 유아 그림책 부문 대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날 심사위원장은 이지은 작가가 창조한 작은 세계의 주민들은 큰 괴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만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며,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반성을 자극한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는 세계 곳곳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특히 요즘 K푸드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의 맛이 마치 세계적인 맛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음식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고스란히 살려내는 데 특징이 있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지기보다 삶거나 데쳐서 먹는 조리법을 주로 이용하며 재료와 조리법의 조화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식탁에서 섭취하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이고 각종 질환의 예방 효과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라는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음식이 아마 우리 한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특이한 음식 중 하나인 보쌈은 이러한 약식 봉헌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푹 삶은 보쌈 고기를 새우젓에 찍어 보쌈김치에 싸먹는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 대신 푹 삶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기름기가 쏙 빠져 건강에 좋고, 새우젓과 보쌈김치는 잘 어우러져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광주시가 우리 한국의 전통 쌈 먹거리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나만의 쌈 스토리 영상 공모전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현지 베트남 여성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쌈 요리 영상을 제작해 오히려 한국인들을 제치고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얼마만큼 한국 음식에 관심 있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젊은 여성들이 한국 음식 보쌈을 완벽하게 요리하며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요즘 유행하는 먹방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또 다른 한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세계적이고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류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우뚝 서게 되니 중국은 이른바 문화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하며 우리 고유의 김치와 한복이 자신들의 것인 양 세계적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 이는 한류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처세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은 김치뿐만 아니라 삼계탕 등 한국 고유 음식 문화뿐 아니라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도 왜곡하며 억지 주장을 피는데요. 현재 중국 바이두의 백과사전의 역사 왜곡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며 왕시고려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전혀 상속 계승 관계가 없다는 전대미문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 또한 중국의 말갈족의 주체가 정권으로 698년 속 말갈족의 수장인 대조용이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조용이 고구려인이 아니라 속 말갈족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를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정권이며 한국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성씨가 같아야 나라가 상속되고 계승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의 황씨도 대부분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발해에 대해서도 반크는 945년에 완성된 중국의 역사서 당나라의 정사인 구당서에서조차 발해 건국자 대조용은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기록하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소개했고, 발해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 역사의 왜곡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한 bun북 공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일본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야육을 불태우는 나라인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우리의 땅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하토야마 전 총리는 SNS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 독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라는 글을 올리고, 독도는 한국 땅이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1947년생으로 미국의 명문 사립 스탠퍼드 대학을 나와 제93대 일본 내각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15년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올바른 역사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을 이으며 문화 전달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경유지가 되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몽골,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는 침략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치적 고립을 우리 스스로 택해야만 했던 우리는 은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합니까? 비단 한류 열풍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상을 높이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동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역사적 고난과 경험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성과 정신적 DNA가 오늘날 한류 콘텐츠로 집약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일삼고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꺾이지 않는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정신력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더욱더 한류를 타고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폴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